환자의 마음에 대해서 베네데티 그리고 마음을 통한 치유 3장의 아픔의 경험 상향식 하향식 프로세스의 합장품이다. 합작품. 아픔의 경험은 증상이란 이번 단어에서는 사람들이 아프다는 것을 어떻게 경험하는지에 대해 병리학적인 지식을 고려하지 않고 알아보고자 한다. 물론 병의 종류만큼이나 다양한 증상이 있을 것이고 증상은 특정한 기관이나 장기가 손상되었음을 혹은 손상이 진행 중임을 알리는 것이다. 누군가가 아프다고 느끼면 그 사람은 결국 도움을 필요로 하고 고통 경험을 추구하는 환자가 된다. 임상진료 현장에서 증상의 개념이 중요하다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또한 증상은 신경과학적인 측면에서도 중요하다. 증상은 감각신경계에서 나오는 신호로부터 유래하기 때문에 어떠한 종류의 감각으로든 치료와 연구가 가능하다. 둘째, 정의상 증상은 환자가 느끼는 것이기 때문에 환자로부터 인지된 경험을 신경과학적 접근법을 통해서 분석해 볼 수가 있다. 구역감, 열, 가려움 같은 것은 몸에서 무언가 잘못되고 있다는 신호를 보내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다. 증상은 경험되기도 하지만 아픈 사람의 행동도 변화한다. 이것은 의사소통이 어려운 특수한 계층, 즉 어린이나 치매, 노인과 같은 의사에게 그들의 증상을 제대로 전달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도 특히 중요하다. 행동의 변화는 수학에서도 마찬가지로 중요한데 오로지 행동 관찰을 통해서만 증상과 질병을 알아낼 수 있기 때문이다. 통증이 생기면 이를 피하기 위해서 움직임에 제한이 생긴다. 이러한 행동의 변화는 자연적으로 적응하기 위한 것이지만 진화적인 측면에서 또 다른 의미를 가진다. 특정한 질병에 특정한 증상이 대응되기도 하지만 이런 질병이 공유하는 공통적인 개념이 있음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가 증상이라고 부르는 감각적인 경험은 말초에서 생겨나서 수많은 정보를 뇌로 전달하는 상향식 프로세싱을 통해서 중추신경계로 전달된다. 동시에 감각적인 경험은 하향식 조절을 받아 환자에게 증상을 다르게 경험하도록 만든다. 그러므로 증상에 대한 경험은 사람마다 독특하고 다른 사람의 격과 비교할 수가 없다. 증상은 다 개인적인 체험들이라는 거죠. 증상의 감지, 내부 감각 수용체와 다른 요소들의 합작품, 내부 감각에 대한 감수성, 즉 내부 장기에 들어오는 감각 정보는 서로 다른 증상을 지각함에 있어 유일한 것은 아닐지라도 근본적인 역할을 한다. 페니 베이커와 후보는 내부 장기에 탐지되는 것과 내부 장기에서 지각되는 것 사이에 차이가 있다고 강조했다. 전자는 생리적인 정보만을 사용하지만 후자는 내부의 생리적인 정보 외에 외부의 환경의 정보도 고려하기 때문이다. 나이, 성별, 사회 및 경제적인 상태 모두가 증상을 지각하는 데에 영향을 미친다. 내부 감각에 대한 감수성 혹은 내부 감각은 내부 기관을 탐지하는 능력을 말한다. 하향식 조절, 대인의 상향식 프로세스, 전체적인 이렇게 해서 수용체 위에서 심장에서 뭐 등등. 예를 들어 운동하는 동안에 심장이 크기가 커지고 심장이 뛰는 동안에 그 위치가 변하였다면 이것이 심란과 종격동 때로는 늑골에 있는 수용체들을 자극하게 된다. 두 번째 방법은 직접적인 것이다. 움직임이 늘어나서 심장 내부에 있는 기계적인 수용체를 흥분시키는 것이다. 특정한 기관 내부 혹은 주위에 있는 수용체로부터 나온 신경선유는 척수에 도달하고 전정회로인 일정 척수 시상 대뇌 피질 경로를 통해서 올라가 고심성 미주신경과 합쳐져서 내부 감각 중처인 고립로행 및 내섬엽 등 여러 대뇌 피질 영역에 도달한다. 등등등등등등. 내부 감각 수용체의 감수성과 하향식 프로세스는 말초에서 중추신경계의 정보가 이동하는 통로인데 아프다는 경험을 형성하기에 충분치 않다. 하향식 조절 기제 역시 중요한데 기대, 주의 집중, 정서,
등이 좋은 예이다. 증상은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만들어진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나쁜 결과를 예상한다면 그 사람은 진짜 나쁜 결과를 경험하게 될 수도 있다. 아만지오 등 2009년은 세 종류의 편두통약, 트립탄, 이런 위약군의 부작용 발생률을 비교하는 메타 분석을 시행했다. 그 결과로 편두통에 대한 임상시험 위약군의 부작용 발생률은 편두통약 사용군에 맞먹을 정도로 높았으며 위약군에서 발생한 부작용은 비교 대상이었던 약물이 가지는 부작용의 종류와 비슷했다. 즉 식욕 저하와 기억 감퇴는 항경련제의 고유한 부작용인데 이것은 항경련제에 대한 실험의 위약군에서 더 흔하게 발생했다. 원래 위약에는 아무 효과가 없는 치료법으로 본질적으로 어떠한 양리학적인 작용도 가지지 않는다. 그런데도 편두통약에 대한 고도지침을 위약군에게 똑같이 주고 약을 먹도록 하자 위약군에서도 매우 유사한 반응이 나타났던 것이다. 이는 예상이 증상을 일으킬 수 있음을 보여준다. 치료에 대한 이중변검 연구를 시작하기 전에 평가자가 제공한 특정 편두통 약물이 나타낼지도 모르는 부작용에 대한 설명은 위약군의 반응에 영향을 주었을 것이다. 특히 실제 치료 방법이 항경련제라고 제시된 상황의 경우에는 평가자는 환자에게 피로, 식욕 저하, 졸림, 감각 이상과 같은 약물 특성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부작용들을 암시했을 것이다. 만약에 NSAID를 치료하는 치료 방법이 이었다면 평가자는 위장관계 증상과 입마름을 부작용으로 설명했을 것이다. 이렇게 나타날 수 있다. 인지적, 정서적 요소들의 다양성이 내부 감각에 대한 감수성에 영향을 주는 것 외에 유전적인 차이도 상향적 프로세스를 따라서 영향을 준다. 말초와 중추 신경계의 다양한 단계에서 다양한 유전자 표현형들은 내부 감각 감수성의 역치를 높이기도 하고 낮추기도 한다. 내부 감각 자극에 따른 반응하는 다양한 뇌 영역, 뇌 영상 연구는 중추 신경계에서 벌어지는 내부 감각에 대한 프로세싱을 이해하는 데 지대한 공헌을 했다. 내부 장기를 자극할 경우에 많은 뇌 영역이 활성화됨을 밝혀졌다. 특히 위장관계에 다른 종류의 자극을 가하는 연구가 많이 있었다. 예를 들어서 식도의 가장 약한 자극에서부터 인지할 만큼의 강한 수준으로 강도를 달리하여 기계적인 자극을 가할 경우에 양쪽 두 정덮개 내섬 옆 1차 신체 감각 피질이 활성화됨을 발견하였다. 직장에 풍선을 넣어서 자극을 가하면 중심전 운동 0.1차 신체 감각 피질 그리고 시상의 뇌혈류 증가와 팽창된 정도에 비례하는 유발 전이가 관찰되었다. 스테판 등은 위에 풍선을 넣고 바람을 넣었다가 뺐다를 반복하여 위를 팽창시키며 양전자 방출 단층 촬영술을 시행했다. 사진 내부 감각에 대한 수많은 위장관계의 연구들과 비교하여 심혈관계나 호흡기와 같은 다른 장기에 대한 연구는 그 수가 매우 적다. 아마도 심장, 혈관, 폐, 호흡기와 같은 장기에는 감각을 분명하게 인식하기 어렵기 때문에 연구를 계획하기 어려운 점도 있을 것이다. 최대한으로 들이마시기, 발살바 동작, 등장성 운동 등의 방법을 이용해서 심박동수, 혈압, 호흡 기능의 변화를 유발하는 연구를 진행할 결과 이러한 활성화됨을 발견했다. 활성화, 뇌섭염 증상 인식 중초, 내부 감각에 대한 여러 다른 종류의 연구들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결과 한 가지는 뇌섭엽이 활성화되었다. 최근의 연구 결과로 뇌섭엽은 내부 감각뿐만 아니라 다른 무엇인가를 인식할 때 필수적으로 관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여러 다른 분야에서 시행된 인식에 대한 실험들을 통해서 밝혀졌다. 예를 들어서 이러이러한 음악이나 모성이나 낭만적인 사랑이나 분노, 공포, 역겨움, 신뢰, 공감 같은 정서적인 경험할 때도 활성화된다. 그레이그가 강조했듯이 인류에 비슷한 영장류들의 전내 섭염과 전대성 피질에는 5층의 피라미드 신경세포들 가운데 그들은 초모형의 신경세포 군락이 자리잡고 있다. 이들을 본 에코노모 신경세포라고 부르는데, 그레이그는 이것을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는 전내 섭엽과 전대상 피질 사이에서 신속한 연결 역할을 한다고 주장했다. 사람의 뇌 섭엽 구조에 대한 도시 인식의 발달. 그림에 나와 있다. 1차 내부 감각의 표현은 중간 또 뒤쪽 뇌 섭엽이 관여하며 앞쪽과 배 쪽은 동기, 사회, 인지적인 기능을 담당한다. 마카크 원숭이에서 내부 감각의 표현이 뇌 섭엽의 양쪽 경계에서 이루어지며 폰 에코노모 신경세포가 없다. 한편 사람에서는 폰 에코노모 신경세포가 뇌 섭엽 맨 안쪽에 몰려 있다. 이것은 전뇌 섭엽 좀 더 최근에 진화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원숭이에게는 사람의 전뇌 섭엽에 해당하는 영역이 없다. 그레이그는 인식은 뇌 섭엽에서 발생하며 정보는 뒤쪽에 앞쪽으로 진행하는데 이것이 인식의 생성에 중요하다고 주장하겠다. 몇몇 임상시험들은 뇌 섭엽이 질병인식 불능증과 연관된다고 밝힌 바 있다. 이것은 기능 손상을 인식하지 못한다는 의미로 질병인식 불능 환자는 자신의 병을 알아차리지 못한다. 예를 들어서 반신마비의 질병인식 불능 환자에서는 오른쪽 중간 뇌 섭엽 손상이 연관되었다. 또한 전두 측두엽의 침해 및 뇌 섭엽 폰 에코노모 신경세포의 변성이 있는 환자들은 정서 인식 능력이 손상되었다는 사실도 밝혀졌다. 하향식 조절도 받는 내부 감각 인식. 그림에서 보았듯이 내부 감각 신호는 말초의 소형체로부터 시작되며 정서적, 동기적, 인지적, 사회적 요소 등 다양한 요소들에 의해 하향식 조절을 받는다. 따라서 내부 감각에 대한 감수성은 언제나 똑같은 것이 아니며 어떤 종류의 조절을 받느냐에 따라서 증가하기도 하고 감소하기도 한다. 불안하거나 우울할 때와 같이 감정 상태가 다르거나 주의 집중이나 주의 산만처럼 인지 과제가 다르면 내부 감각을 인식하는 능력이 크게 달라져 때로는 다른 방식으로 인식되기도 한다. 위장관계의 기능은 특히 하향식 조절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예를 들어서 과민성 대장증후군, 비심인성 흉통은 여러 가지 다른 심리 사회적인 요인의 영향을 받아 증상에 대한 지각이 달라지는 질환이다. 필립스 등은 식도의 비통증성 자극에 대한 뇌 반응을 정서적 자극과 연관지어서 연구했다. 즉 건강한 비염자의 식도에서 풍선을 넣어서 팽창시키는 동안에 무표정 혹은 공포스러운 표정 사진을 제시하며 fMRI를 통해서 뇌 반응을 관찰했다. 또한 식도 팽창에 대한 환자의 주관적인 느낌도 기록하게 하였다. 그 결과 무표정의 사진을 볼 때의 공포스러운 표정을 보는 동안의 식도 자극에 대한 오른쪽 뇌 섭엽과 양쪽 등쪽 전대상회의 활성화가 더 컸음을 확인했다. 또한 사진을 본 후에 낮음, 보통, 높음의 강도로 제시되었던 공포스러운 표정 사진에 대한 불안과 불쾌감을 평가하도록 했다. 환자들이 평가한 불안과 공포감은 낮은 강도의 사진보다도 높은 강도의 공포 사진에서 당연히 더 컸고 왼쪽 등쪽 전대상회와 양쪽 전내 섭엽의 활성화 역시 높은 강도의 사진을 보는 동안 더 컸다. 따라서 부정적인 정서 맥락에서 주어지는 뇌장애의 자극은 전대상회 및 뇌섭엽의 뇌 반응 변화와 관련이 있으며 이것은 내부 감각, 감수성에 대한 정서적인 맥락의 조절 효과를 보여주는 것이다.
역경에 대한 표현은 뇌섬엽과 배측 선도제 활성화시키고 통증의 전반적인 경험은 상향식, 하향식 프로세스. 통증은 여러 가지 이어서 대표적인 증상의 하나이다. 첫째, 수많은 내과적, 외과적 질병의 가장 흔한 증상의 하나이다. 둘째, 거역감, 가려움, 변태, 피로 등의 다른 증상에 비해서 기제가 잘 알려진 편이다. 셋째, 복잡한 생물학적인 방법으로 연구한 결과 중요한 하향식 조절 기제가 작용한다. 따라서 통증에 대한 연구는 말초로부터 상위 중추로 올라가는 상향식 프로세스뿐 아니라 수많은 심리적인 요인에 의한 하향식 조절을 이해하는 데에 특히 흥미로운 주제이다. 보통 조직이 손상되면 기계적 손상 그 자체뿐 아니라 여러 내인성 물질들의 분비와 같은 여러 다양한 요인에 의해서 통각 소형체의 신경세포 말단이 활성화된다. 이것들이 말단에서 구심성의 신호를 만들어내고 중추로 가는 통증 경로를 통해서 뇌의 여러 영역에 도달한다. 통증의 경로 중에서 상향식 과정과 하향식 과정을 구분하여 이해하기 위해 통증 수용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하겠다. 통증. 일반적으로 통증은 통증 수용성 통증과 신경병증 통증으로 구분된다. 통증 수용성 통증은 수많은 신체적인 화학적인 요인에 의해서 말초 통각 수용체가 활성화되는 것을 뜻하며 후자는 말초 조직 수준에서의 손상은 크지 않지만 신경계 그 자체에서 생기는 통증으로 신경줄기와 같은 말초에서 발생하기도 하고 척수와 같은 중추 신경계에서 발생하기도 한다. 말초에서 상위 중추의 상향식 프로세스에 관여하는 중요한 구조들을 도시한 것이 넘어가고 높은 역치, 통증 감각, 상향식, 하향식 이런 것들을 기초로 보면서 넘어가겠습니다. 특정성 이론이란 통증의 생성에 특정한 상향식 프로세스가 존재하고 각각의 감각은 특정한 통로를 따라서 암호화되고 전달된다는 주장이다. 통각에 관여하는 등쪽 척수 신경질의 신경세포는 뒷불로 들어간 중간신경세포나 척수 반사에 관여하는 운동신경세포인 2차 신경세포와 시냅스를 형성한다. 통증 중추 하나가 아닌 분산된 시스템 척수에 있는 통각신경세포는 상위에 있는 뇌관과 간내 영역으로 정보를 전달하고 이곳에서 다시 대뇌 피질로 통증 정보를 전달한다. 요약 핵심만 보고 넘어가도록 합니다. 상향식 통각 프로세스에 대한 간단한 기술을 통해서 통증 경험이 마지막으로 생겨나는 통증 중추는 하나가 아니라 피질과 피질하 영역들의 복잡한 네트워크로 이루어진 분산된 시스템이라는 사실이 명확해졌다. 그래요. 오늘날에는 통증 지각에 대한 대뇌 피질의 역할이 잘 알려져 있다. 1차, 2차 신체 감각 영역은 통증 자극에 대해서 동시에 활성화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시상에서 전달되는 통증 정보가 2차 신체 감각 피질과 학습과 기억에 관여하는 촉두엽 변형계 구조로 직접 전달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사랑에 대한 뇌 영상 연구들은 통증 매트릭스를 더 밝히는 데에 중요한 기초를 제공했다. 전두엽. 전통적으로 1차 신체 감각 피질이 바깥쪽 통증 시스템 및 통증에 대한 감각 분별 요소 그리고 자극에 대한 공간적인 시간적인 정보 및 강도에 대한 정보를 담당하는 반면 2차 신체 감각 영역과 뇌섬엽은 거의 언제나 통증의 발현에 연관된다. 변연계. 통증은 하나의 중추에 한정지어 존재하기보다는 분산되어서 시스템으로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자, 개인과 상황에 따라서 바뀌는 통증 경험은
상향식기제만으로는 통증에 대한 전반적인 경험을 설명하기에 충분치 않다. 그래서 통증이란 것은 사람이나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느껴질 수도 있다. 실제로 통증 지각은 다양한 심리적인, 사회적인, 인구학적인 요소에 의해서 복잡하게 조절이 된다. 통증. 여성과 남성의 경우에 우울감, 불안, 분노, 공포, 좌절과 같은 만성 통증에 대한 감정 반응이 상당히 다르다. 인종, 나이, 성별, 성격에 대한 개인차 외에도 통증에 대한 전반적인 경험은 한 사람 안에서도 매우 다르게 나타날 수가 있다. 네. 예를 들어서 음악, 만화, 가상현실은 모두 다양한 진료 환경에서 통증을 감소시킬 수 있었던 것들로 밝혀진다. 통증 경험은 정서의 영향을 많이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정서. 유전적인 다양성과 문화적인, 인지적, 정서적 요소를 구분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통증. 이렇게 열자극 과제, 소리자극, 열소리자극을 통해서 변화되는 모습을 어떻게 만들었는 것 같은데요. 하향식 조절에 관한 복잡한 신경 네트워크. 수십 년이라는 얼마 안 되는 기간 동안에 우리는 뇌 속의 구심성 통각 정보를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조절할 수 있는 네트워크가 존재함을 알게 되었다. 조절에는 억제와 촉진이 모두 포함된다. 이를 통해서 통증의 전반적인 경험은 상황과 사람에 따라서 달라진다. 쥐를 실험 대상으로 수도관 주위 회백질을 자극했더니 강력한 진통 효과가 발생함을 증명하였던 선구자적인 연구도 있었고, 선구자적인 그런 연구가 있었다. 이제 우리는 뇌인성 오피오이드 신경 펩타이드만 통증의 조절에 관여하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신경 전달 물질이 통각의 복잡한 조절 네트워크에 기여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이렇게 통증이란 것이 시민성과 이렇게 통증 조절하는 신경회로의 신경해부학적인 구조를 보여주는 앞에서 그림에서 이것은 대뇌 피질로부터 피질하 구조에 이르기까지 하향식의 위계가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다시 말해서 이 네트워크는 시상 하부 편도, 수도관 주위 회백질과 고립, 로핵 그 아래의 완방핵 등등 이런 척수로 이어진다. 하향성 네트워크의 특성이 대부분 동물 실험에 의존하여 밝혀지기는 했지만은 사람에서 같은 통증 조절 시스템이 존재한다는 직간접 증거들이 존재한다. 동물이나 사람이나 통증이라는 것이 이렇게 둘째로 페트와 방사능 오피오이드인 그래서 다이오프레놀핀을 이용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 실험 결과 뇌이성 오피오이드의 분포가 동물 실험 결과에서 밝혀진 하향식 통증 조절 시스템과 같다는 것이 증명이 되었다. 같다. 동물이나 사람이나 통증에 대해서 노력하는 것이 전대상해, 안화, 전두피질 등등 이런 것들이 하향식 통증 조절 네트워크는 뇌관뿐만 아니라 척수로도 내려가서 통증 프로세싱의 초기 단계에 영향을 준다. 프로세스의 초기 단계에 영향을 준다. 통증을 조절하는 네트워크에 대한 신경화학 분야 중에는 오피오이드 시스템이 가장 잘 알려져 있다. 오피오이드. 대뇌 오피오이드 수용체에 대한 특징이 덜 밝혀지기는 했지만은 방사선 영상 연구에 의하면 오피오이드 수용체는 대상해 폐질과 전전두피질에 많이 존재한다고 알려졌으며 통증 조절에 관여하는 많은 다른 신경전달 물질 및 신경조절 인자들은 기술되어 있다. 등등
이런 것은 참 학문적으로 참 어려운 부분인데 대강 이제 핵심적인 것만 참조해서 보도록 하고 넘어가도록 합니다. 통증의 하형식 조절, 상형식 조절해서 다양한 이런 호르몬들이 노르아드레날린, 아세틸콜린, 들어본 것들인데 많이 있네요. 그래서 하형식과 억제하는, 촉진하는 신경전달 물질, 신경조절 인자, 이렇게 도파민, 뉴로텐신, 산화질소, 엔돌핀, 세로토닌, 이런 다양한 옥시토신, 바소프레신 있네요. 정서가 증상 감지에 미치는 영향은 아픔의 경험은 육체적인 고통 이상의 의미다. 아픔, 육체적인 고통이야말로 아픔을 경험할 수 있는 가장 흔한 경우 중에 하나이지만은 통증, 메스꺼림, 호흡 곤란과 같은 증상에 대한 주관적인 감각이 언제나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서 황달이 났다는 사람은 자신의 몸 색깔이 바뀌고 있음을 알게 될 것이고, 또 변형을 일으키는 종양이 생긴 사람은 신체 일부의 모양이 망가졌음을 알게 된다. 이런 경우에 육체적인 고통보다는 심리적인 고통, 두려움이나 불안 같은 부정적인 증세가 발생하고, 이것이 사람으로 하여금 아프다고 느끼게 한다. 뿐만 아니라 어떠한 감각신경의 피드백이 없이 아무리 증상 없이 여행으로 자신의 신체에 무언가 잘못되어 있다고 알게 되는 경우도 있다. 방사선 검사나 혈액 검사를 통해서 증상을 없었던 병을 발견하는 경우는 매우 흔하다. 이 경우에 또한 부정적인 진단 결과는 부정적인 증세를 일으킨다. 아픔을 경험한다는 점에서 심리적인 고통과 육체적인 고통은 그다지 다르지 않다. 부정적인 증세는 도움을 추구하는 행동을 일으키게 되며 이것은 사장에서 육체적 고통과 함께 다룰 것이다. 그러므로 아픔을 경험하는 동안에는 몇 가지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 첫째, 아프다는 경험은 통증과 같은 육체적인 고통에 의해서 일어날 수 있다. 둘째, 색깔의 변화를 알아차리는 것과 같이 자신의 신체가 이전과 다름을 알게 되고 이로 인해서 두려움과 불안을 느끼게 된다. 셋째, 기계적인 검사를 통해서 신체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어 두려움과 불안을 얻게 될 수도 있다. 이 모든 경우에 부정적인 증세는 아픔을 경험하는 프로세스 중심에 위치하고 있다. 아픔을 경험하는 프로세스에서는 부정증세는 단지 두려움, 불안, 우울감 등이 질병의 일반적인 요소라는 사실보다 이것 자체가 증상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사실 때문에 중요하다. 통증에 대한 최악을 상상하고 통증을 두려워하는 것은 전반적인 통증 경험에 엄청난 영향을 가져온다. 변연계, 긍정증서, 부정증서. 긍정증서, 부정증서는 여러 가지 다른 관점으로 설명될 수가 있다. 증서에 따라서 밝혀진 여러 가지 분명한 증서 상태로는 행복, 놀라움, 슬픔, 분노, 역겨움, 두려움이 있다. 이들은 긍정 및 부정 증서 상태의 부분 집합들로 더 잘 알려져 있으며 서로 다른 변형계의 영역이 증서 프로세스에 관여하고 있으며 이들은 행복, 슬픔, 공포, 분노, 역겨움 등의 증서가 유발되는 동안에 활성화되는 것이 밝혀졌다. 변형계는 전기 자극에 대한 민감도도 부위에 따라서 다르다. 뇌에 전극을 부착하고 전류를 흘리면 그 부위가 활성화되는데 뇌 자극 연구들은 조심스럽게 해석되어야 한다. 해부학적인 위치에 있어 그러하다. 특히 그러하다. 혹은 반대 방향으로 전달되어 멀리 떨어진 영역을 활성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특정 증서 경험을 일으킨 영역을 찾기가 어렵다. 하지만 이 같은 신경해부학적인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흥미로운 결과들이 밝혀졌다. 일반적으로 변형계를 자극한 연구들의 공통된 결과는 특정한 반응이 특정한 영역과 관련되지 않았으며 그보다는 피험자들의 심리학적인 기질과 관심사에 관련되었다는 점이다. 즉 변형계를 자극하면 뇌에서 진행되던 전후 맥락에 따라서 다른 효과를 나타낸다. 예를 들어 시상하핵 중에서 배 쪽 끝과 연관되는 증서 반응은 위치 의존적이라기보다는 맥락 의존적이라고 할 수 있다. 시상하핵 부위 배 쪽 끝과 인접한 흑질 망상체를 자극하면 자율신경계 반응과 함께 정서 반응이 일어나는데 이런 자극을 예상하고 안 하고에 따라
다른 결과를 얻었던 이전 실험처럼 실험 조건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진다. 조건에 따라서 통증에 대한 불안과 통증 관련 뇌회로 부정증서가 어떻게 해서 통증과 같이 증상을 감지에 영향을 미치는 데 대해서 이해하는 것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며 좋은 의료를 행함에 있어 이 영향이 의사와 환자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는 사실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부정증서 상태가 강할수록 통증이 강해진다는 원칙에 따라 부정증서는 통증 관련 행동의 훌륭한 예측인자이다. 부정, 통증, 긍정적인 기분이나 부정적인 기분을 유도하기 위해 영상을 보여주거나 우울하거나 기분이 좋아지는 문장을 읽도록 하거나 다른 종류의 음악을 듣게 하거나 좋거나 나쁜 냄새를 맡게 하거나 이렇게 피험자에게 곧 통증 자극을 줄 거라고 말해주면 부정증서가 유발된다. 이 경우에 약한 통증 자극이 가해지더라도 통증은 증폭되어서 느껴질 수 있으며 뭔가 닿기만 해도 통증으로 느껴질 수가 있다. 그렇군요. 노세보 효과. 통증, 노세보 암시는 통각 과민과 이질 통증 모두를 일으켰다. 사와모토 등 2000년도 연구를 통해서 통증 자극을 예상하면 통증을 유발하지 않는 단순 열 자극에 대해서도 불쾌감을 증가하며 이러한 신체적 현상이 나타날 때 비통증성 열 자극에 대해 일시적으로 전대상 피질 두정덮기의 후운의 섭렵에서의 뇌 활성도가 증가한다는 것을 밝혀내었다. 불쾌감, 통증,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결과와 통증이 증가할 것을 예측한 경우에 통증은 확대되었다. 이렇게 하는군요. 통증. 켈트너도 비슷한 실험을 했다. 피험자가 예상하는 통증의 강도는 실제 통증의 지각을 변화시켰고 뇌 영역의 활성화 변화도 같이 일으켰다. 부정증서와 통증 사이의 연관성은 불안으로 인한 통증 증가에 관여하는 신경 전달 물질을 밝히는 양리학 방법을 통해서도 연구가 되었다. 이렇게 임상시험에서 나타난 몇 가지 윤리적 제한점을 극복하기 위해 건강한 피험자들을 대상으로 비슷한 실험을 다시 시행했다. 베네데티 등은 팔에 압박대를 감아 피를 통하지 않게 하는 방법으로 통증을 유발하여 불안에 대한 통각 과민 현상을 신경 양리학적으로 연구했다. 효과가 없는 약물을 먹고 통증이 증가할 거라는 구두 암시를 하자 통각 과민 현상이 나타났으며 부신 피질 자극 호르몬과 혈장소 코르티솔 농도로 측정한 시상하부 뇌하수체의 부신 쪽의 활성도가 증가했다. 이 심리적인 것이 그렇게 자극을 한다는 거죠. 동물계에도 비슷한 기제가 있다. 통증이 나빠질 것이라는 노세보 부정적인 구두 암시는 불안을 일으키며 노세보 암시, 통증, 또다시 시상하부 뇌하수체 부신축과 통증의 기제에 영향을 준다. 불안할 것이다. 그 말 메시지가 참 중요하군요. 그래서 말을 긍정적인 말을 하거나 하면은 성공적인 것에 가까이 가는데 피라미드 불안으로 유발된 통각 과민에서의 불안이 통증 그 자체에 대한 것이라면 스트레스로 인한 유발된 진통 효과에서 불안은 스트레스에 대한 것이며 통증에 대한 주의를 환경 속 위협 자극과 같은 스트레스 속으로 돌린다. 진통 효과 노세보의 통에서 통증이 일어나고 스트레스 인한 진통, 불안, 환경 스트레스 이렇게 한편 오피오이드 효현제인 레피펜다닐은 중립적인 그림대에 대한 평가를 증가시켰다.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